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황의 특징적인 종목, 특히 시간 외에서 인성정보하고 NPK라고 하는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요. 내일 이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그런 그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식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16포인트 정도 거래소가 하락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미국 시장이 전일 비록 많이 하락은 했었지만 어제 다시 540포인트 다우가 강하게 상승하고 나스닥도 225포인트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전반에 강하게 출발하다가 약세로 기울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큰 폭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또 크다고 또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지금 외국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개인이 매수를 해서 지수를 돌려놓는다든가 또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것, 이러한 그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황에서는 4일 연속 보면 지수가 마이너스 나고 그때마다 개인들이 매수는 했지만 지수를 돌리지 못하고 외국인이 전부 다 매도에 치중을 했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속보에 의하면 내일 확진자가 또 2,000명 정도 넘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제일 지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지만 아침에 강할 때 고점에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 그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진단키트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젠인데요. 시젠도 오늘 아침에 2% 상승으로 출발. 근데 전에 같으면은 2% 상승해서 다시 거기서 한 2, 3포인트 또 2, 3% 추가로 더 올라가면서 시초가에서 대략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상승은 매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안 되고 2%에서 곧바로 밀렸죠. 근데 장중에 차이 나는 게 거의 3,000원이 넘는 그런 가격 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중에 고점 부근과 시초가 부근하고 고점을 대비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휴마시스가 요즘 탄력은 조금 약해졌죠. 아침에 21,100원 4% 정도 상승하고 종가 무려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 내일 또 똑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오늘 그 시간 외에서 특히 두 가지 종목 인성정보하고 NPT라고 하는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상한가에 진입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상한가로 진입을 했으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물론 눈에 띄는 종목은 NPK가 9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인성정보가 14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 정도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 일단 강한 종목으로 분류는 할 수 있는데 과연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진입할 재료가 있었는가? 이걸 한번 잘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 NPK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예스코 홀딩스라든가 천랩이라든가 BP도 이런 종목들 상한가는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거래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NPK하고 인성정보에 대해서 상한가 들어간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 내일 아침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PK의 주가인데요. 오늘 그렇게 눈에 띄게 뭐 급등을 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약 4% 정도 끌고 올라가다가 종가 무렵 거의 뭐 보합 근처로 마감이 되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은 없는 것 같은데 지난 7월 15일 날 9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시초가를 높게 붙여놓고 고점에 매도하고 1300만 주 대량 거래가 되고 주가가 연 이틀 조정을 하면서 오늘 가까스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듯 하다가 시간의 상한가를 붙였죠. 이게 세력들의 의도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붙이면 제일 좋은 점이 상한가 폭이 1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무래도 시간 외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참여를 안 하고 개인끼리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량,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만 가지고 상한가의 그 위력을 보여주면서 내일 시초가에 허수성 매수를 또 많이 넣겠죠. 이런 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고점에 털고 나오는 요 전형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그 이튿날 그 움직임이 대량 거래되면서 주가가 밀렸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NPK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는 합성수지 전문 생산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이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기술로 인해서 정부 지원도 받고 그 회사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530억이 말해주듯이 시장에서 이렇다 할 그 이슈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조금 의외로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PK를 쳐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뜬금없이 최재형 관련주라는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해주 최씨다. 그리고 요 NPK의 대표이사 사장이 또 해주 최씨라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에 그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하면 뭐 지지율도 그렇게 뚜렷하게 회복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대선 주자 중에 4위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는 있지만 국민의힘당이라든가 어느 정당에 소속을 안 하고 장외에 머물러 있으면서 입지가 조금씩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최재형 관련주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확산이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오픈베이스라든가 이루원이라든가 한일단조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성씨가 같으냐 또 대표이사의 성씨가 같은 종친이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관련주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니 능률이라고 하는 주가가 그 하평윤 씨 그렇게 관련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상승했던 적이 있었죠. 이게 이제 애니 능률의 주가인데요. 한때 3만 원이 넘어가던 그런 주가가 최근에 16,000원대까지 그 주가가 끝없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 상승할 때도 5,000원대에서부터 올라온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지금 갈수록 그 입지가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후보가 이렇게 지금 대선 본선으로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미리 조정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경험인데 이번에는 여하튼 그 대선 1, 2위를 다투던 그 후보자들이 주가가 일찍 조정에 들어가면서 물론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그 장세의 그 침체 요인으로 이게 종목을 찾아봐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갈수록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여하튼 NPK도 이런 재료로 인해서 시간 외에 그 일부 세력들이 약삭빠르게 이렇게 작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내일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일단 285원, 3,155원을 기준가로 놓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최재형 관련주로 분류되던 그런 종목들, 이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또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장중에 고점에서 많이 밀리면서 끝났죠. 오늘 의외로 지금 18%까지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8,000원까지 끌고 올라왔다가 종가에 7,500원대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하튼 그 MPK 같은 거는 내일 여하튼 고점에 털고 나가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목표가로 두시는 거는 지난번 고점, 오늘 그 시간 외의 고점인 3,155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그 시세 이상에서 뭐 보통 시초가가 3,150원 정도에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이 주가를 다시 또 끌어올릴 때 그 재차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 정도를 추가로 그 목표가로 놓고 3,300원 정도를 매도가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날 3,380원에 물려있던 요 1,300만 주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요 매매하실 때 특히 NPK는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고 하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NPK가 해주채시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에 또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또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재미있는 종목으로는 한신기계라는 종목이에요. 한신기계가 오늘 시간 위에서 한신기계의 움직임도 270원이나 또 올라왔네요. 한신기계도. 그러니까 이 한신기계도 그 산업용 압축기로 해서 최근에 그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가 높다 해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께서 해주 최씨라고 그래요. 최영민 대표이사께서 이걸로 인해서까지 시장에서 그 작전을 하고 주식을 고점에 털고 나가고 이런 그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근데 인터넷 이제 온라인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가 검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올린 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내용에 들어가서 물론 보면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가 최영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분이 해주 최신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터넷에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남겼겠죠. 그거에 따라서 주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한신기계 같은 거는 상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상승폭이 6%가 넘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상한가 종목인 NPK에 집중을 할 때 오히려 한신기계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신기계도 오늘 5%가 넘는 상승, 4,400원까지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종가에 보합으로 밀렸기 때문에 원래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매도를 하고 종가 무렵 다시 보합으로 밀려서 당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이런 종목 종가에 매수하면 대부분이 아침에 한 5%에서 6%, 뭐 요 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충분히 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내일 NPK가 올라갈 때 한신 기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인성정보도 상한가를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게 상한가에 진입을 하려면 보통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뭐 속보로 무슨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재료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예, 없는데 오늘 이거를 상한가로 붙인 이유가 보니까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한 거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인성정보의 오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도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화상 관련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난번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서 비교적 조정폭이 큰 그런 측면이죠. 지난번 상승의 그 바닥권에서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기관의 매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개인들이 이 종목을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 그 뚜렷한 매물을 피하면서 10% 정도만 올리면 된다는 그런 그 상황에서 시간외로 공략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특별히 뭐 다른 재료가 될 만한 속보 사항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이 장중에 23만 주, 30만 주 이렇게 대량으로 순매수하는 것들이 포착이 됐었다 하는 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NPK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그 인성정보 같은 시간 외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전혀 아니고 다 개인들이 이렇게 그 흔히 말해서 호가 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늘 전부 다들 시간외를 체크하다 보니까 내일 장전에 고점에 매수 주문을 많이 넣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인성정보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높게 붙여놓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장중에 3,200원까지 끌어올리고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비교적 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2,975원, 오늘 종가가 2,975원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라고 하지만 3,270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재료가 있어서 강하게 갈 종목 같으면 여러분이 목표 주가를 3,270원 정도를 주가가 시초가로 붙여놓고 최소한도 여기에 140만 주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다 하게 되면 최소한도 이거보다는 높게 시초가가 붙겠죠. 그런데 이 시초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하면 그냥 시초가 호가만 높게 붙여놓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원래 시세를 줄 종목인 것 같으면은 이 시초가보다 낮게 붙고 어, 장중에 그 자율 반등으로 3,300원 정도까지 반등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상한가가 비록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일 시초가가 이 상한가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특히 이런 종목들을 서두르시지 말고 시초가의 시세가 얼마에 시작을 하는가, 그리고 이 가격 3,27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이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가를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외를 활용을 해서 내일 동시호가의 고점에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도 지난번 그 애니 능률이라든가 이런 거, 대표이사의 그 종친회라든가 이거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종목들도 NPK라든가 그 다음에 한신기계 이런 종목으로 폭넓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종목이 움직일 때마다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내일 참고 잘 하시고요. 매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